점수는 힘들다 최서영입니다. 제가 2주째 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네, 나토 자체가 미국이 주도해서 창설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2차 대전 후에 이제 유럽 경제가 망가지고 그러자 마셜 플랜 그리고 소련의 서진을 막기 위해서 트루먼 독토린 그런 후에 워싱턴에서 유럽 10개인가 모여가지고 나토 결성한 거예요. 근데 그 나토가 미국 위협에 맞서기 위해서 지금 그린란드에 군대를 파견한다? 그 파견 자체로 이미 우리가 알던 국제 질서가 해체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이럴 때 정신 똑바로 차리고 힘을 길러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얘기는 틈날 때마다 앞으로 계속 해 나가겠고, 자, 검찰개혁 자문위원들이 왜 6명 일찍 사퇴했을까? 왜 이재명 검찰은 다르다고 하는 걸까? 왜 당정청이 이견이 있는 걸 보일까? 왜 대통령이 당의 의견을 수렴하라고 지시했을까? 당대표는 왜 또 사과까지 했을까? 어제 의총은 왜 한 걸까? 이런 일들이 왜 연속으로 벌어졌을까? 명쾌하게 누구도 설명하지 못하고 맞습니다. 있죠. 네, 저도 명쾌하게 설명할 수는 없어요. 못 봤기 때문에 일일이. 그리고 원래 이런 규모의 일은 누구 한 사람이 다 일으킬 수가 없어요. 물론 책임이 비교적 큰 사람 혹은 어떤 역할을 한 사람을 지목할 수는 있는데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그런 범인 색출을 하려고 하죠. 언론들도 흔히. 근데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 그렇게 한두 사람이 일으킨 일이 아니다. 우선 가장 먼저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사람인지부터 이건 제 관찰의 결과이기 때문에 꼭 그렇다기보다는 나는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네. 예. 어떤 사람인지부터 이해해야 되는데 사람은 누구나 뭐 저도 마찬가지고 고집이 있고 편견이 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도 분명 그런 면이 있을 텐데 근데 제가 발견한 이 대통령의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가 저는 그거를 그 객관 강박이라고 부르는데 이건 무슨 학술 용어는 아니고 내가 지어낸 말이에요. 네, 내가 보다가 저거는 객관 강박이라고 불러야 되겠는데 그게 뭐냐면 끊임없이 자기가 지금 객관적인지 돌아보는 습성이 있어요. 정말 독특한 건데 원래 품성이 그런 건지 아니면 어떤 순간부터 후천적으로 습득된 습관인 건지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그거 제가 어떻게 알겠어. 근데 지켜보니 그렇다는 거지. 예를 들면 17년에 박근혜 탄핵으로 있었던 대선 때 민주당에서는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3명이 대선 레이스를 했거든요. 네. 기억나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는 이재명 후보가 셋 중에 가장 지명도가 낮았어요. 네, 근데 이재명 후보에게는 그 성남시장 시절부터 손가혁이라고 들어봤어요? 네, 손가락 혁명군 왜 그렇게 불렀냐면 이제 SNS 손가락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뜻에서 그런 정치 팬덤이 있었습니다. 아주 열성적이었어요. 네, 2017년 1월에 광주의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출정식도 공식으로 했어요. 19대 대선 경선에서 이재명의 가장 강력한 우군이었습니다. 열성적이고 그래서 많이 의지했어요. 이재명 후보가. 근데 이제 대선 경선이라는 게 이제 지지자들 굉장히 흥분하게 만들거든요. 공격적으로 만들고 이재명 시장이죠. 그 이후 시장이 그 다음 해에 이 송가혁을 해체 선언합니다. 이게 정치인이 자기 팬덤을 해체한 최초의 사건이에요. 네, 그 전에도 그 후에도 어떤 정치인도 자기 팬클럽을 스스로 해체한 적이 없습니다. 그거 어떻게 그걸 해체해? 자기를 사랑하는 집단을. 그렇죠. 이게 가능한 이유가 제 표현대로 아까 하자면 객관 강박. 네, 원래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자기 객관화라는 게 참 어려운 건데 나는 지금 객관적인가를 끊임없이 되돌아보는 습성이 있어요. 왜 그렇게 됐는지 저도 몰라요.
물어본 적이 없어도 저도 몰라요. 하여간 그래요. 그래서 송가혁 팬덤이 자신한테 굉장히 필요하고 열렬한 지지자이고 고맙고 하지만 나 이외의 다른 정치인들에게 지나치게 공격적이고 네. 평균적인 정치 감각으로 볼 때는 이 전체 정치판 우리 지형한테 해롭다 해서 자기 팬클럽을 자기 손으로 문을 닫은 거예요. 네. 이건 저는 굉장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그게 공직에 참 맞는 습성이다. 공직은 그래야 되잖아요. 사사로운 자기 이익을 챙기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공적인 책무를 수행해야 하는 거니까. 맞습니다. 왜 저렇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공직에 참 맞다.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 후에는 더더욱 그런 면에서 조심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이 검찰 개혁과 연관해서 생각해 보자고요. 그런 특징을. 자기 팬클럽도 그렇게 했던 사람인데. 지난 몇 년간 우리 정치 역사상 이재명 대통령은 가장 가혹한 검찰의 맞습니다. 작업, 공작 네. 대상이 됐던 정치인이다.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죠. 근데 본인이 혹여라도 자기가 그런 일을 겪었다고 사적인 복수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자기 검열에 가까운 객관 강박이 작동하고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네. 제가 봐왔던 그 양반이라면. 그러면서 내가 당한 건 내가 당한 거고 이 행정 서비스의 대상이 되는 국민들의 관점에서 보자면 가장 중요한 건 우리나라 전체가 가지고 있는 수사 역량, 그 총 역량이 보존되어야지 줄어드는 방향으로 개혁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검사들이 그동안 축적한 역량이라도 새로운 제도에 충분히 흡수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물어본 적은 없어요. 네. 그 자체는 매우 훌륭한 생각이죠. 그 자체로는. 네. 근데 대통령의 그런 생각에서 출발한 당신 주장 들리 있어. 디벨롭 해쇼. 이제 어제 얘기했던 그걸로 돌아가서 제가 네. 과거에 봤던 그 연구에서 좋은 방안 제시해 보셔요. 그런 지시를 들은 몇몇의 아마도 검찰 출신들이 이참에 전 세계 제도를 제대로 연구해 가지고 이때까지 없던 그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확실한 기조 위에 우리 실정에 맞는 창의적인 방안을 고안해야 되겠다라고 밤낮으로 노력하기보다는 제가 아까 얘기한 착각. 이건 검사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권한을 새로운 기관에서도 잘 이식하라는 뜻이구나. 그건 그 양반들이 특별히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자기들은 그렇게밖에 그 권한을 써본 적이 없거든요. 네. 70년간.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자기 이해도 부합되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뜻이야 이런 말로 주변에서 의구심이나 이의 제기하는 걸 뭉개면서 일을 여기까지 벌인 게 아닐까? 근데 이제 그분들이 전혀 모르는 게 있어요. 이 검찰 개혁은 이 민주진영의 이제 오래된 코어 지지자에게는 수십 년짜리 생채기 같은 거예요. 아물지 않는. 네. 그 점을 전혀 이해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가해자였기 때문에. 가해자는 원래 그런 거 모릅니다. 모르죠. 네. 근데 이 민주진영의 코어 지지자에게 이 검찰 개혁 문제는 첫 번째 이 진영이 배출한 대통령이었던 김대중부터 노무현, 문재인, 그것도 지금까지 아주 굳은 살처럼 생채기가 굳은 살처럼 몸에 새겨진 그런 스트레스거든요. 맞습니다. 심지어 노무현 검찰의 손에 죽기도 했어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 조국도 거의 죽었었죠. 네. 윤석열 정부 시절 이재명도 거의 죽을 뻔했던 거예요. 그때마다 그 생채기가 계속
그 자극되고 거기서 피가 나고 이 진영의 지지자들에겐 그랬고 그게 이 정권을 탄생시킨 근본적인 동력 중에 하나예요. 맞습니다. 그렇게 긴 세월을 버틴 끝에 마침내 수사 기소를 정말 하게 되나? 하고 있는데 이걸 다시 몇몇이 기술을 부려가지고 도로아미 타블로 만든다? 이거는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로 참을 수 없는 건지 잘 모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로 포장하면은 조금 수정되겠지만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거대한 착각을 하는 거예요. 네. 절대로 그런 일은 안 벌어집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만 얘기하고요. 이 사안에 대해서 저보다 훨씬 통찰력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유시민 작가예요. 네. 왜냐하면 저는 정부에서 일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가진 경험상 내피셜로 이렇게 돌아갔을 것 같은데 근데 장관도 해보고 정부 사이드에서 직접 일해본 유시민 작가 정도 되면 제가 모르는 부분까지 포함해가지고 네. 이 얘기를 온전하게 다 얘기할 수 있겠죠. 예. 요새 방송이 잘 안 나와가지고. 나와주십시오. 한 번만. 자, 그래서 이거는 적당히 넘어갈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검찰 출신 사건 하여튼 그쪽 사이드에 선 몇몇 분들은 이해를 못해요. 왜 이렇게까지 하냐고. 우리가 안 처음에 냈을 때는 뭐 별 문제 없는 것처럼 했잖냐고 막 이런 억울할 거 없어. 없죠. 이 양반들아 억울할 거 없어.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데. 반대편에 서 있던 그러니까 이 그로 인해서 당했던 사람들이 가진 상처의 깊이는 그 양반들이 상상할 수 없어요. 모르죠. 네. 네. 자 일단 이 정도 해놓고 유시민 작가를 꼬셔가지고 네. 좋습니다. 조만간에 본인 유시민 작가가 등판하지 않고 이게 해결했으면 참 좋겠어요. 저는. 네. 꼭 힘든 일 때만 자기 부른다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피셜이었습니다. 겸손은 힘들다 최서영이었습니다.